고란초 선생님 포트폴리오인데 스페셜방에 계세요? 자산 규모가 스페셜방에 계실 자산 규모는 일단 아니시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들으시면은 언짢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스페셜방에 계셔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제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또 뭐 여가생활 즐기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종목군들이 좀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들이 많아요. 그 자산 대비해서 소형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는 교육 용어로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리긴 합니다만, 그 형평성상 이제 어쩔 수 없이 VVIP 회원님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장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한 전략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략에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13만 2,500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꼬리가 절반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미리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꾸리겠다 이걸 좀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아예 전체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나 장중에 이제 좀 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싶다 하시는 기준점 설정하고 있는 거고,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에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이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APTC가 시가총액이 4,700억이고 이제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우리도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을 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죠. 뭐 선입견을 제가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결론적으로 APTC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한번 움직임이 들썩하고 나왔다가 이제 눌려졌는데, 전체 주봉, 월봉 이걸 왜 들어가셨을까? 그 들어가신 이유는 분명히 이제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가 그렇게 월등하게 어떤 메이저에서 매집을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글쎄 뭐 손바뀜이 있었으려나요? 손바뀜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니까 개인들은 물량 안 뺏겼더라도 누적 기준에 이제 외국인은 대량으로 사고 기관은 대량으로 팔고 뭐 이런 개념들. 근데 뭐 기관이 63만 주 샀다고 해봐야 2-3%, 2.5% 수준뿐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은 상당히 뭐 좀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급에 있어서, 수급 논리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는 ATPC를 좀 정리하시는 쪽의 기준, 나는 못 팔겠다 그러면 유료 가입하시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합산해서 그 APTC 합산,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61%란 말이에요. 61%인데 PBR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그 반도체 쪽에 관련 장비나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매수 사인을 줬겠죠. 평균 단가가 24,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23,120원 33%, 24,364원이 28%. 지금 고가격 대비해서 조금 미끄러져 있는데, 뭐 돌리면 정리하겠다 굳이. 하이닉스도 이렇게 밀려 있는데 하이닉스가 10%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컨센서스 보시면요, 전망치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코멘트를 좀 날린 게 있겠죠. 어떤 증권사에서 좀 코멘트를, APTC가 향후에 이래이래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날렸겠죠. 컨센서스가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거를 내놓질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전년도 거 그다음 분기께 이제 지금 뭐 3분기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분기 실적이 이 순이익 기준에서 합산했을 때 300억, 4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4분기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400억이 지난 1분기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이쪽 업체 기준에서 그러면은 400억에 순이익 기준에 400억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200억을 좀 600억? 600억이면 저평가가 맞네. 그죠? PER 기준으로 저평가가 맞는데 다만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느냐의 기준이죠. 지금 한국전력 좋은 거 모르겠어요? 알잖아 우리가. 한국전력 전기세만 올리게 해주면 한국전력 원자력만 쓸 수 있게 해주면 실적은 나오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자산가치가 대략 1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당 1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주가가 2만 원대 형성돼 있어. 그래서 PBR이 0.2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평가죠. 그럼 그거 묻어두면 되겠네. 묻어두면. 근데 다음 정부에 만약에 원전을 계속 묶어버렸어. 그럼 묻어둬도 이건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저평가인 거 알겠는데 누가 사서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평가구나 해갖고. 그리고 이 ATPC나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문제는 이쪽이 이제 뭐 반도체면 D램을 뭐 그쪽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고정거래처에 납품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만은 거기는 이제 뭐 벤더라기보다는 완성품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의 완성품. 근데 이제 그 1차 납품하는 업체, 2차 납품하는 업체에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진입 장벽이 월등히 높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체가 오더도. 그래서 그 리스크 부분을 사실상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쪽은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단가 ASP. 예전에 이제 인터플락스라는 업체가 그 연성 PVC라고 이제 휘어지는 기판. 라디오 보면 뒤에 이제 초록 색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라디오 기판이나 테레비 기판 뭐 초록 색깔 기판에 막 납땜질해서 그 딱딱한 기판에 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성 PCB를 이제 처음 만든 업체가 인터플렉스란 말이죠. 휘어져. 근데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지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무지하게 높아졌는데 상장하고 딱 봤더니 상장하고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완전하게. 많이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물량을 이제 받는 업체 기준에서 뭐 PC, 핸드셋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야 니네 마진 너무 높은데 평균 판매 단가 낮춰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그 성장성이나 실적 부분이 둔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진입 장벽이 사실상 어마어마하잖아요. 낮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그 APTC 같은 경우에는 추정할 수 있는 추정 범위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고 확인하고 대처하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앞으로의 실적이 윤정두도 몰라요. 그 방송에서 누군가 나와서 이거 되게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했다면 그거는 어느 증권사 특정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한 거지.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아예 공식적인 보고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셨냐 이거야. 지금 고란조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고 사셨냐 이거예요. 아시는 거 없죠?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샀죠. 근데 그 공식적으로 그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는 없죠. 그냥 코멘트죠. 근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메이저가 인정을 해 안 해?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눌리고 있어요. 거래량도 없어요. 얘도 똑같이. 그런데 45,000주 프로그램 매도해서 42,000주 매도해서 아름아름 매수가 위로 들어와. 근데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왜?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메이저가 과도하게 밀렸니? 라고 하면서 11월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온 물량만 20%에 달해. 상장 주식수 20%가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매수 강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땅땅땅 치고 들어올려. 20%의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에 대비해서 ATPC는 PTC는 뭐 좋은 거 알겠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적으로 보니까 기관들만 한 60만 주 샀더라. 하루 거래되면 끝.
하루 거래대금. 그래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정리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회사하고 관계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회사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원체 거래대금도 없고 또 얘를 보려면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비중 싹 다. 그 비중이 수량이 적지 않으세요. 적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오늘 다 정리해버리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1, 2% 이상 밑에서 정리가 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이 YIK라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는 업체가 많아요. 2300개 업체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종목,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의 그나마도 주식 수를 알고 이 정도의 수준인 거지. 나머지 모른단 말이지. YIK는 얘도 반도체인데 아니 반도체인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래 없는 종목을 갖고 있지만 얘는 평상시 거래도 너무 없잖아요. 반도체 사는 건 좋은데 아니 보통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데일리 방송 또 나가니까 이데일리 쪽도 모니터링 해보고 팍스도 모니터링 해봤는데 팍스는 이건 뭐 방송국이 아니고 이거는 유튜브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마케팅이 너무 좀 세고 저뿐만 아니라 야 이거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정도의 마케팅. 이데일리도 만만치는 않은데 뭐 방송 나와서 대도 않는 적산병 얘기해놓고 예제는 적산병이 아닌데도 이거 적산병 맞죠? 대박 나셨죠? 이거야 그냥.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방송에서는 딱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다고 얘기 딱 해놓고 종목은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에서 거래도 없는데 적산병 나왔대. 적산병도 아니야. 그냥 도지고 조그만 캔들 하나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빵 터지면서 움직인 거 보셨죠?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 사신 거예요. 이 종목도. 얘도 전망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컨센서스가 없어.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안 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방송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알고 얘를 추천했냐 이거야. 그냥 증권사에서 코멘트 한 번씩 내줄 때. 코멘트 낼 때 의견 기자가 연락해서 YIK 어때요? 그러면 얘 반도체 뭐 장비 부품 업체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이제 받아 적어서 내놓고 거래가 일부 있을 때 거래 일부 있을 때 이거 얼마 거래가 많이 있을 때는 얼마나 돼? 뭐 게임주나 이런 그 전체 테마도 아니고 개별 테마의 기준이다 보니 개별 테마를 정상적인 업체 기준이다 보니 이런 그 우리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는 또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은 작년 뭐 1분기 이럴 때 아니면은 거래가 없어요. 평상시에 상한가 이런 것도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11월 달에 터진 거래대금이 저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니까 150억 200억 그죠? 거래량이 얼마 터진 거예요? 300만 주? 그죠? 자칫 그 이상으로 해석할 뻔했어요. 3천만 주인 줄 알았어. 300만 주야. 300만 주는 6, 38, 180억이에요. 180억이면은 지금 고난초님 뭐 솔직하게 뭐 자산 다 팔아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에 또 자산 있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몇 명이서 사면 저 거래대금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방 안에서 매수, 이거 끝내주는데 매수. 방송이라는 게 말이 아닌 거죠. 사실 케이블 TV가 무슨 방송이야 사실은. 저도 나가고 있지만 그게 무슨 방송이야. 거기서 코멘트에서 뭐 예를 들면 메이저급에서 와우에서 자 이거 매수 뭐 살 수 있어야 사지. 그럼 솔직하게 조금 주식 일부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인 그 판단 능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참 그 진짜 법 없이 사실 분들인 거지.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과 들어갈 수 없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나쁜 종목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수급 범위가 자산 규모가 있으신데 이거 얘도 13% 갖고 계시네요. 수량이 만만치가 않아. 얘도 다 정리하려면 1, 2% 밀려. 뭐 물론 뭐 밑으로 집어던질 일은 없겠지만은 오늘도 거래 하루 종일 없어. 거래 대금도 없어. 7억이야.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왜 정리를 하는지?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응? 지들 돈이면 이거 매수사인 내겠냐고. 지들 돈이면 매수사인 못 내죠. 어떻게 낼 거야? 지가 생각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 여기서 1억 살려면 어떻게 돼? 못 사. 내부 정보가 있거나 야 이거 뭐 만질 거야 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회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의 수급 범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보면은 거래대금 몇백억짜리도 몇십억짜리도 갖고 나가고 종목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십억짜리도. 그건 아니지. 정리입니다. 정리하시는 게 옳아요. 정리 기준 잡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 얘도 지금 1130억이에요. 이거를 회사가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유니온 1130억짜리를 왜 사서 갖고 있냐는 거지. 사서 가지고 가실 것 같으면 11월 달에 변동이 한번 나올 때라든가 거래가 좀 실릴 때 그럼 말 그대로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에디슨 뭐 EV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대표가 지가 왜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뭔가 구린 거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인수할 것 같으면 쌍용차 인수 잘하면 되지. 왜 지가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코멘트를 하고 다니냐고요. 아 지라고 표현하면 안 돼. 큰일 나지. 우리끼리 이제 유료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대표이사님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주주들을 위해서 뭐 근데 회사라는 게 상장 회사라는 게 뭐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만은 그렇게 코멘트로 어찌됐건 다 좋은데 뭐 이 종목의 경우에 변동성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들여다봤겠죠. 왜냐하면 이제 11%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기준이라든가 녹화를 해드리면서 자 25,000원대 초반의 기준에서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15%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를 보십시오. 기준 거래량의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뭐 80만 주는 넘겨야 되겠습니다라든가. 그럼 기준점을 잡아드렸겠죠. 혹은 오늘 거래대금 다 터져 있으니 뭐 50만 주만 넘기면 되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돌려질 때 공격적이신 분들은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따라붙었다가 지금 벌써 고점 대비 2% 밀려 있어요. 더 오를지 미끄러울지 몰라. 나는 2% 밀리면 50% 정리할 거면 50% 정리하고 또 돌리면 또 따라붙고. 근데 지금 27%라 뭐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안 돼.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방송 그 야간에 봐보세요. 지금 케이블 TV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또 머니투데이, 이토마토, 또 서울경제, 팍스경제, 이데일리, 내외경제 8군데 있어. 8군데 다 돌리면은 지들이 다 샀다 그럴 거야. 예? 8군데 다 돌리면 지들이 다 샀다 그럴 거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어떻게 이걸 다 살 수 있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 강도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쪽에 매도 좀 줄어들고. 그죠? 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유니온 같은 경우도 변동성 매매를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변동이 나올 때 시가총액 1,000억짜리 변동성 매매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이 나올 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SFA 반도체 이쪽도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1조 기준에 우리도 중간중간에 자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컨센서스가 있죠.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죠? 있죠. 당연히 있죠. 컨센서스라도 있고 예측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윤정두가 용가리 통보 666이야? 윤정두가 얘가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 실적이 나오는구나. 그래? 수급은 누군가 사고 있어. 저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 그렇게 해서 저것을 이제 인정해 주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땡큐하죠. 우리 쪽에 솔직히 뭐 연구원 또 뭐 이런 분들 런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는 얘기를 해드려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뭐 외부 전문가 중에 여성분들이나 또 딱 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경력도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매출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딱 기본 틀이 잡혀져 있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증권사 보고서 내용 딱 그대로 베껴와서 자기 거인 양 딱 발표해줘. 시청자분들은 그거라도 원해.
증권사 보고서를 딱 갖고 와서 자기 거 그냥 발표를 해요. 시청자분들은 그거라도 원한다니까. 그조차도 안 하고 HTS 깔짝깔짝 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 한 명은 HTS를 깔짝대는데 한 명은 증권사 보고서 딱 원래 불법이잖아요. 근데 누가 제재를 안 하니까 딱 캡처해서 와서 자기 거 인양. 디자인도 얼마나 이쁘게 돼 있겠어. 증권사 보고서인데. 이게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그냥 읽는 거지. 앵무새지. 그 캐스터 출신 전문가들도 요즘에 슬슬 만들어내고 있어요. 레이싱걸 출신도 전문가인 양 막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놓고 기술적 분석 뭐 간단한 거 딱 해놓고 한 3분 5분 딱 설명한 다음에 그 예제가 맞지도 않아.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냐고.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나마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증권사 거라도 땡겨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적산병 말 되잖아. 적산병 딱 갖다 놓고 양봉이 세 개면은 추세 강화되는 거 아시죠? 해놓고 예제를 보여주는데 예제는 맞지 않는 예제를 보여준다는 거지. 맞지 않는 예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런 거예요. 요런 기준에서 양봉이 나왔어.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캔들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전략의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양봉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양봉이 하나 나와 있고 음봉이 3개 나왔는데 그 다음 양봉이 나오면서 앞전에 양봉의 고점을 넘기면 그러면은 3,000 그렇게 해서 고점을 넘기니까 추세가 강화된다.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거래가 여기 있어 없어요? 거래가 없죠. 저기서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그럼 요런 날 사는 거예요. 요런 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이제 어떤 기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W자형 패턴이라 이거야 이게. W자형 패턴이다. 근데 W자형 패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깨도 내려오죠. 거래가 없는 무슨 W자형 패턴이 어딨어. 그잖아요. 그리고 W자형 패턴이면은 여기서 뭐 짝꿍등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부터 해서 시세가 나와야지. 물론 이게 W자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승 삼각형의 기준에서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뭐 여기서 뭐 치고 돌리면 여러 가지. 근데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하기에는 좀 다소 버겁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윤정도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너무 휘황찬란하고 이거 대박 나셨죠 해도 실질적으로는 매매 기준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신 분께서 종목군이 APTC나 YIK나 유니온은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랬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또 비중이 많으세요. 뭐 유니온은 그나마 조금 덜 하신데 비중이 적지는 않으세요. 전체 거래 대금 따졌을 때.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번에 좋은 경험 하셨으니까 매매 사인 나와도 얘가 내가 하루에 뭐 한 1억 사고 싶어. 5억 사고 싶어. 10억을 사고 싶어. 근데 그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코스닥 쪽에도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로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매매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SM도 꽤 돌리네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 들어오면서 일단은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SM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 SFA는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다른 쪽 정리될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면서 나머지 쪽 정리되면은 이쪽도 우리 쪽에 맞는 종목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홀딩스, 우리 기술 홀딩스라는 게 있나요? 우리 산업홀딩스겠지. 우리 산업홀딩스 1152억의 정리입니다. 정리. 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CIS도 다른 쪽 정리되면 여기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범위로 다른 쪽 정리되시면 정리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LG 디스플레이. 다른 쪽이 정리가 되시면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가지고만 계시지 1.9%예요. 편입. 근데 이제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먼저 잡는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있으세요. 하이닉스 먼저 채우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2%인데 하이닉스부터 APTC나 이런 종목이 정리될 때마다 하이닉스를 사시고, 두 번째 하이닉스가 일정 범위 채워지셨다 하시면 지금 LG전자가 0.8%란 말이에요. 그럼 LG전자를 살지 삼성전기를 살지를 고민을 해서 단문 문자가 나오는 쪽을 편입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LG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고민하는 기준에서 단문 문자가 나오는 쪽을 우리는 편입을 하겠다. 편입 기준을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우리기술 투자를 갖고 계세요. 우리기술 투자. 이쪽이 일단 개파락 나오고,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시가총액이 1조 수준까지 올라오서의 변동성 그 범위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래가 이제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확 줄어버렸죠.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재차 움직임 가져가기 어려워요. 펀더멘탈 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도 일단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도 현재 기준에서는 정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정리. 정리. 지금 기준에서는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주스틸 얘도 정리. 거래 대금이 없어요. 다 1%짜리예요. 다 정리. 비덴트도 일단 0.9%예요. 다른 분들 다른 전략 대비해서 0.9%니까 그것도 이제 적은 비중 아닙니다만 일단 정리. 비덴트도 정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얘도 뭐 0.1%에 일단 정리. 0.1%인데 왜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려면은 거래 터질 때 들어가면 자이언트 스텝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 터질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 기준에 LG화학이 이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정리하신 거는 LG화학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해석을 해드려요. 정리. 그리고 SK 하이닉스 다른 쪽 정리되는 쪽 물량을 확보. LG전자는 일단 관망 매매세에 나가는 대로 되셨죠. 결국은 또 이것도 지금 녹음이 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란투 선생님께서도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는 잡아드렸지만 이거를 다 스페셜 문자방에 계신 분들을 포트폴리오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 이렇게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가끔씩 주시면 이제 저희가 교육용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방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주력주로 옮겨 오시면 주력주 포트폴리오는 이제 설정을 해드립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중 전략 기준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그렇다면은 뭐 자선 여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자선 여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옮겨 오시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장중 실시간 종목에 대한 대처 범위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종목별로 이제 좀 너무 과한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슈, 또 우리가 이제 그 집중해야 될 종목 그 기준에서 한번 기준점을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에디슨 EV는 결국은 이제 29%까지 움직임 나와요. 그 부분은 나중에 돼서 또 우리 종목이 조금 편안해질 때 개장 초에 이제 뭐 에디슨 EV 25,000원 15% 수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자락에 내려온 적도 없어요. 26,000원이야. 저가에서 살 수 있었다면 오늘 기준에 26,000원에 사서 이제 지금 8%면 뭐 적지 않은 변동률이지만은 대형주에서도 뭐 그런 충분히 변동 탄력이 오후장에라도 나와줄 수 있는 만큼 내동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장도 안 좋은데 죄송스럽지만은 일단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강연회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우리 이제 그 VVIP 회원님들도 1월달에 못 오신 분들은 강연회에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 언제 출근하시죠? 출근 일자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디자인 다 바꿔야겠죠. 메인 화면이 가장 중요하니까. 출근하셨어요? 출근하셨으면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 거부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제가 야간 미팅할 때나 주말 미팅할 때나 출근들 하시면 임직원 방에 있는 업무 지시사항, 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사항 올려놓은 거를 출근하시면 보세요. 보셔가지고 기준을 좀 잡아주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게 저한테 전달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디자인팀에 전달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뀌었잖아, 인원이. 주말 사이에. 그럼 기본적인 거잖아. 아, 주말 사이에 인원이 바뀌었겠구나. 어? 그리고 퀄리티가 아주 고급스럽게 안 나와도 돼, 당장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인 혜택에 대한 우리가 안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연에 뭐 식사하시러 오시는 거 아니니까. 이벤트가 있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가 공지가 돼야 되겠죠. 그게 고쳐져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퀄리티를 높이려면 그 다음 퀄리티 높여서 다시 디자인해 놓고. 다음 장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지사항 새롭게 고쳐놨습니다. 그거 다들 참조하시라고 어느 쪽에서든. 그러면 콘네드 호텔 서울 뭐 2층 아트리오 이 공간까지 굳이 오픈해 드릴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콘네드 호텔 혹은 여의도 콘네드 호텔 이 정도면 됐죠. 이게 중요해 지금. 숙박비가 얼마고 뭐 이게 중요한가?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고 일반 회원님들이 어떤 거를 보셔야 되는지 기준. 그렇게 해서 강연회 비용이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쪽 이벤트 부분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 이벤트 행사를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VVIP 가입 부분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드린다. 지금 주말에 추가 가입을 하셔서 금요일날 강연에 오픈을 해드렸는데 주말에 추가 가입을 하셔서 지금 17분 일요일까지 17분 자녀 공간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지금 모르겠어요. 추가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VVIP 회원님들 뭐 스페셜 회원님들 신규 회원님들 합산해서의 기준이니까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벤트 확인하시고 연장 기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별로의 전략 부분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